이럴 때 보통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저는 명복을 비는 대신에 그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현 정권이 짓지 않고 빠져나왔던 대가를 이선균 씨가 대신 치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로 되돌아가 보면 다중 밀집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경비를 혼잡 경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동대예요. 네. 그런데 작년 이태원의 거리에는 혼잡 경비하는 기동대가 그 사고 거리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마약 수사대가 대거 배치됐었다. 그 출발은 거슬러 가보면 현 정권 차원에서 마약 수사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2022년 10월 6일 네. 법사위에서 조정원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돼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약 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약 수사에 검찰이 직접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얘기했던 시점인데 그 다음날 검찰총장이 여러 기관과 합동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요. 10월 13일 날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합니다. 다시 일주일 좀 뒤에 경찰의 날이죠. 네, 10월 21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찰의 날 행사장에 가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10월 24일 그 사흘이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특단의 조치,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게 보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틀 후인 10월 26일 날 당정협의회라는 걸 해요. 네. 예. 여기에 국무조정실장도 법무부 차관도 경찰청장 그리고 이만희 의원 친윤이고 그리고 경찰 출신이죠. 그 식약처장도 와 있고 당청이 모여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별 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승리하라고 하고 당정이 모여서 거기 경찰청장 참석했는데 마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서울청장이 그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영향을 안 받습니까? 경찰청장도 얘기하고 당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마약 수사 중심으로 용산서에서 1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1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특별 형사 활동 그러자 이 지역에 배치되는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서울청 마수대가 직접 배치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원래 용산서가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청에서 마약수사대가 직접 배치가 되죠. 저 마수대가 직접 배치된 지역이 바로 사고 난 지역이에요. 사고 난 골목이에요. 혼잡 경비하는 경비들을 단 한 명도 예년과는 다르게 배치를 안 하고 대신 사복 입은 마수대를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방송사 기자들을 잔뜩 데려왔어요. 방송사 기자들 잔뜩 데려와서 이제 현장에서 마약사범 체포하고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다음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검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정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는가. 바로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서울청장이 국회에서 이 행안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따질 때 나와서 그때 마약 수사에 집중한 건 맞다. 그 얘기 하죠. 질서 유지가 아닌 다른 쪽에 생각이 있었을 거다.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정권 차원에서의 마약 수사 기조에 이태원 참사 당일날 인력 배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거 수사 안 했어요. 전혀. 이 대목은 전혀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흘러서 일주기가 올해 네. 다가오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 그건 정당했었다. 그런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깜짝 놀랄 만한 마약 사범들이 우연하게도 일주기가 되는 10월 무렵에 잡혀지면 참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정보원 손모 씨라는 양반, 마약 사범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들킨 사건 10월에 있었죠. 네, 마약 단기 실적을 달라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 정보원 손모 씨가 허위 제보를 넘겨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모라는 정보원이 필리핀 마약생으로 하여금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특정인에게 보내게 하고, 네. 예. 문자도 그 특정인에게 보내게 하죠. 예. 부탁한 거 잘 처리했다. 그런 문자를 보내게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세관에 주고, 세관에 이제 특사경, 이 그 우편물을 받는 특정인을 받는 순간에 체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여차저차해서 들켰어요. 기관이 마약 사건을 조작한다는 게 입증된 최초의 사건이, 그러면 그 시점 즈음에는 그 정보기관 혹은 수사기관, 그런 기관들의 마약 사범을 만들어내서라도 잡으라고 하는, 마약 사범 잡으라는, 마약과의 전쟁,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즈음 바로 이선균 씨하고 지드래곤 네. 마약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10월 며칠쯤이죠, 그게? 이선균 씨요? 예.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인천경찰청이 10월 19일에 그러니까요. 네, 영화 배우인 40대 남성 L 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영화 배우라고 하니까 안 밝혀질 수가 없죠. 하루 만에 실명이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밝힐 것을 예정하고 시작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선균 씨, 지드래곤 검사를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도 근데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죠. 네. 끝까지 안 됐어요.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때마다 포토라인 세우고 그때마다 사과하게 만들고, 그런 사이에 KBS의 낙하산 사장이 오자 KBS가 이선균 씨 보도를 톱으로 합니다. 단독이라면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를 하죠. 네. 이게 그거 유튜브나 하는 짓이에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대화가 왔는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반복이 돼요. 우리 모두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키고 있던 그 인간적인 존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자기들의 체면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걸 직접 하게 해요. 사회적 살해죠. 보수 정권이면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회적 품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죠. 그중 하나가 특수부죠. 특수부. 이선균 씨처럼 이렇게 이 사건 와중에 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특수부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침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의 특수부가 대한민국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했다고, 그 수사는 정당했다고 말하려고 만들어냈던 분위기 혹은 기획 혹은 지시가 결국은 이선균 씨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다바리 언론 공범이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복을 비는 많은 분들이 있겠는데 저는 그 책임을 묻고 싶어요.